이번 시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올 1분기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량이 무려 20%나 올랐다고 하던데 두 분도 상담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아파트는 규제가 많다 보니 투자가 힘든데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니까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가 2억 2,049만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무려 14% 정도가 오른 수준인데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자들은 또 고민에 빠지게 되죠. 바로 세금 문제잖아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상담이 좀 많이 오는 편인가요, 요새?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무래도 투자금 대비 월세 수익이 잘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데요. 최근 몇 년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이슈들이 많이 되면서 내가 오피스텔을 보유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담 문의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고민들 한번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5년째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한 채 있습니다. 거주하던 집을 매각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주위에 이사 계획을 얘기했더니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돼서 2주택자로 취득세가 8%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일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수요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주택수 포함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솔루션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건 양도세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나중에 내 양도세를 계산을 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네, 반면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보고 일반 세율인 4.6%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했을 때 이 주택 취득세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오피스텔의 취득 시기나 재산세 과세 규정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작년 8월 12일에 취득세가 개정돼서 그 이후로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모든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포함이 됩니다. 예전에 취득하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과세 전환을 하시더라도 얘는 다른 주택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에는 매매 계약이나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도 포함을 하는데요. 사연자분이 5년째 임대 중인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전환하시더라도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주택자 취득세가 8%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사를 하실 때 취득세를 엄청 많이 내게 되는 건 아닐까요? 네, 1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새로 구입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8%가 적용이 되고 그 외 지역에 있다면 1에서 3%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취득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요. 신규 주택을 구입한 뒤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1에서 3%의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1년 이내 처분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 사연자처럼 일시적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2주택자를 취득하신다면 처분 기한 내에 종전주택만 잘 처분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사연이 도착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와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공시가격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7억 원이 되었는데요.
공시 가격이 많이 올라 이번에 종부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으로 본다는데 오피스텔이 종부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선 매년 6월 1일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요. 결국 재산세가 어떤 유형으로 부과됐는지에 따라 종부세 납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주택분 재산세를 내셨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실 수 있고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셨다면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가 걱정된다면 오피스텔 재산세를 어떻게 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7월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낼 거고요.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는 이미 일반 건축물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으므로 거주 중인 주택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에는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요. 사연자의 경우에는 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므로 납부할 종부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만약 사연자분이 오피스텔을 지자체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했거나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를 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거주 중인 주택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 오피스텔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포함이 돼서 총 8억 원에서 6억 원을 차감한 2억 원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게 되실 텐데요. 이 경우에도 오피스텔이 일정 요건을 갖춰서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오피스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종부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이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를 잘 판단하셔서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주택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세제상 위험성이 또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있죠. 왜냐하면 양도세에서는 그 오피스텔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 주택수에서 좀 빼고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게 되면 10년 이상 의무 임대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매도하실 경우 과태료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위원님과 함께 들여다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모든 것 모두 이해가 잘 되셨나요? 만약에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세요.